안녕하세요. 서변의 폴리스토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거나 의뢰인분들 중에 이런 내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님, 검찰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기소되었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이러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홍길동님 인천지방검찰청 2023 형제 땡땡땡땡호 사건에 대해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하면서 문자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약식 기소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재판은 다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약식 재판은 우리가 출석은 하지 않지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재판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경우에 약식 기소를 하느냐 하면은 벌금형을 선고하면 되겠다. 이 사건은 검찰 의견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에 약식 기소를 합니다. 약식 기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은 검찰청에 연락을 하면은 알려줍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검찰청으로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의 변호인인데 벌금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하면은 보통은 알려줍니다.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은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안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당사자 확인을 하는 절차를 한 후에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하면은 바로 법원에서 이렇게 해서 벌금 내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요. 약식 기소는 검찰의 의견이고요. 법원에도 약식 재판부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이 사건이 약식으로 진행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 기간이 보통은 3개월, 4개월 이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길면은 더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건이 많은 시즌에 걸리면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봤어요. 법원에서 봤을 때 이 사건은 벌금형을 하면 되겠다 하면은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약식 명령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폭행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내세요 하고 보내줍니다. 이 경우에 피고인이 나도 벌금형 내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받으시고 7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은 확정이 되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 또는 벌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양형 다툼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면 돼요. 7일 이내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못합니다. 우리가 아까 약식 기소가 있고 정식 기소가 있다고 했죠.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면 정식 기소된 거, 구공판 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그래서 어느 날 재판이 열릴 거다 하면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올 거예요. 정식 기소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식 기소된 것은 공소장이라는 것이 집으로 날아오게 되고요. 공소장을 받고 얼마 후에 공판기일 통지서가 또 집으로 날아오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서류가 한 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의견인지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라고 같이 의견서도 첨부해서 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어떤 경우에 약식 기소가 아니고 정식 기소를 하느냐 하면은 약식 기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은 될 만한 사건이다. 사건의 내용이나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정식 기소됐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은 징역형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법원에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형을 할 때 검찰에서는 정식 기소된 사건은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징역 몇 월 또는 징역 몇 년을 구형을 합니다. 아주 일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을 구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약식 기소가 되는 것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이나 이런 게 훨씬 덜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일반적으로 변호인이나 검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해서 인정되기 힘든 사건인데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합의가 되면은 약식 기소가 충분히 될 만한 사건인데 합의가 안 되거나 이런 룰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기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들의 조언을 한 번 정도 구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억울하다고 계속 무죄 주장을 하면은, 사실 무죄 주장을 하면은 약식 기소를 해도 그 사람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약식 기소를 못하고 정식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건에서 사실 재판 가서 합의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재판 가서 합의를 하면은 정식 기소가 돼버린 상황에서 합의를 해버리면 판사 입장에서도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을 하는데 벌금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약식 기소돼 버리면은 벌금형만 선고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건은 이러한 점이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이러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시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억울한 거다, 그런 자료가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반박 자료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무죄 주장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수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정을 하고 약식 기소 또는 기소유예 이런 식으로 더 낮은 형이나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정식 기소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검찰청에 증거 기록 복사 신청을 해서 정식 기소된 재판에 어떤 증거 자료가 제출될 예정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증거 자료 중에 어떤 증거 자료는 동의를 하고 부동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혐의를 인정하는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한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주변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정말로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